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에너지가 이렇게 조금 감소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박민수 박사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자신의 어떤 생명, 삶의 질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알고 있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주제를 아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니까요. 오늘은 암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췌장암의 10가지 전조 증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미국의 애플사의 가장 유명한 어떤 전설적인 CEO였던 스티브 잡스의 병으로서 이렇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췌장암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췌장암이 생겼을 때 나타난 증상들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본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까지 가지게 될 겁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분비 기관 그리고 외분비 기관입니다. 내분비 기관으로서는 우리 혈당 조절에 관계되는 인슐린, 글루카곤을 분비를 하죠.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고, 두 번째 외분비 기관으로서는 소화액, 그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췌장액을 분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두 가지 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췌장암의 10가지 전조 증상을 살펴보면요. 자, 췌장의 구조를 좀 보시면 되는데, 췌장 안으로, 이게 췌장이죠. 이게 췌장입니다. 우리 담낭에 당간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 가지고 우리 십이장으로 통하죠. 자, 췌장 앞에, 특히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담낭에서 나오는 당간을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담즙이 못 나오니까 담즙이 우리 혈관 속으로 다시 역류되면서 흡수가 되다 보면 빌리루빈이 올라가죠. 그래서 황달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췌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내분비 기관으로서 인슐린을 분비한다고 했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뇨가 생기겠죠. 그리고 췌장이 굉장히 아픈 기관이죠. 그래서 이게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우리 췌장염이 담낭염보다도 훨씬 더 아프거든요. 그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액이 밖으로 이제 분출되고 나오면서 굉장히 복통, 그 다음에 이게 커지면서 무게를 누르면서 뭐 통증들을 유발합니다. 복통,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뒤쪽에 있기 때문에 등 뒤쪽에, 아래 등 뒤쪽에 있는 통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액이 중요하다고 했죠. 소화액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중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소화를 못 시키고,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몸에 퍼졌을 때 나타난 구역과 구토 반응, 황달, 당뇨, 복통과 아랫등의 통증, 체중 감소, 구역과 구토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췌장암의 또 10가지 전조 증상 중에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화 흡수에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담즙과 췌장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제대로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옅은 색의 기름지고, 기름이니까 소화 흡수가 못 된다는 거죠. 기름지고 그 변으로 다 나와버리죠. 기름지고 양이 많은 변이 나오게 됩니다. 식욕이 부진되겠죠. 소화 흡수를 못 시키니까 당연히 식욕이 부진할 거고, 소변색, 아까 말씀드린 그 빌리루빈이 우리 혈액 속에 많이 돌아가면서 소변에 나오니까 소변색이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로와 세약, 극도로 이제 피로하고 세약하게 됩니다. 췌장 흡수, 소화 흡수 쪽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이게 뭐 복수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복부의 팽만, 소화 작용이 안 되면서, 주로 외분비와 내분비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작용들이 나타나겠죠. 복부의 팽만, 피로와 세약, 소변색의 변화, 식욕 부진, 물 위에 뜨는 옅은 색의 기름지고 양이 많은 변을 보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10가지 증상은 평소에도 뭐 이렇게 꼭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이제 기능성 위장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감염성 장증후군이 있든지, 장염이 걸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10가지 증상이 상당수로, 그 다음에 그것이 금방 안 없어지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서 반드시 진찰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췌장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발견됐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간에 어떤 문제가 없지만 복부 초음파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는 이유는 췌장 쪽에 있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췌장암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식생활의 서구화, 그다음에 고령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의 많은 수가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면 췌장암의 문제일 수도 있고, 꼭 췌장암의 전조 증상이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오랫동안 나타나서 지속이 된다면, 하루나 이틀 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부 초음파, CA19-9 등의 종양 피해자 등의 혈액 검사에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공고하지만 그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받지 않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하이리스크,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복부 초음파나 그런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췌장암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췌장암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을 잘 제거하자는 거죠. 흡연이 문제입니다. 흡연하게 되면 1.7배 정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육류 중심의 고지방, 고칼로리를 섭취를 하시는 분들도 췌장암의 가능성이 올라가죠. 채소나 과일을 조금 더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비만이나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조금 위험성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만성 췌장염, 그 췌장염을 오래 앓은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특히 이제 50세 이전에 췌장암을 가졌던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 중에 2명 이상의 췌장암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사와 상의해서 복부 초음파라든지 MRI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췌장암은 조기에 검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기 때문에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담배를 피는 분들은 담배를 끊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도 간접 흡연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복부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뇨병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적절하게 체중 조절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췌장암, 굉장히 무서운 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조 증상 그리고 예방하는 법을 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